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인의 삶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아파트 경매 물건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 감정가 19억이었던 아파트가 3회 유찰이 돼서 지금 최저가 6억 5천 170만 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물건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경매 한번 물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당구에 있는 순회동이고요. 파크타운 롯데아파트라는 아파트입니다. 네. 굉장히 딱 봐도 감정가만 봐도 이거는 야 엄청난 아파트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이 3회나 유찰된 그 가격에 보고 이제 한 번 더 놀라실 만한데, 아무 이유 없이 이 정도로 유찰이 되지는 않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물건 살펴보고 입찰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입찰은 여러분들의 자유고 또 제 나름의 또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떠한 책임도 질 수 없다라는 거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수익 이거 낙찰받아서 수익 나신다고 저한테 후원이라도 하시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어떠한 것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 영상 보시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층도 좋아요. 22층 2201호고요. 네. 현재 3회 유찰에 대해서 6억 5천 170만 원에 엄청난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아파트를 다 보고 있을 거고,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물론 초보분들은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물건이지만, 또 한편 조금만 꼬아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도전해 보실 만한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찰은 3회 됐고요. 역시나 문제되는 부분은 선순위 임차인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아파트는 그냥 임차인만 조심하면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임차인 문제 때문에 현재 3회 유찰됐고요. 다음 매각기일은 11월 13일입니다. 아직 한 달하고도 조금 일정이 더 남았네요. 네.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 하고 보면은, 네. 등기부는 아주 깔끔합니다. 깔끔하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이 땡땡씨 소유고 그 밑에 권리들은 다 소멸되는 물건입니다. 경매로. 그래서 사실 권리 분석을 막 엄청난 화려한 권리 분석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아파트 경매 배우시려면. 그래서 그냥 임차인만 조심하면 된다 말씀인데, 여기는 바로 그 임차인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땡땡씨가 현재 살고 있고요. 보증금이 미상인 물건입니다. 그리고 전입을 2019년 10월 24일 날 했고요. 확정일자는 받지 않았어요. 지금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 그리고 임차인의 부 전 땡땡씨는 임대차 관계는 법원에 직접 밝히겠다고 했는데 밝히지 않고 계시죠. 네, 밝히지 않고 계시고 현장에서 임차인의 부 전 땡땡씨를 면담해서 점유관계를 확인했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 안내문을 교부를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평범한 임차인이었으면 법원에서 사람이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고 스트레스일 겁니다. 그리고 내 권리를 보호를 받으려면 권리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텐데 권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정도로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권리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이실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경매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이 확정일자 안 받은 게 이게 제일 놀라워요. 제가 이분을 만나보지도 않고 또 알 수도 없겠지만
어쩌면 이 상황을 좀 예측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전 주인, 이 경매를 당한 주인분이 그 전부터 대부를 화려하게 쓰셨던 분이에요. 예, 그 등기부를 보면 그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매가 될 거를 예측을 하고 임대차로 들어갔나? 생각이 들 정도로 경매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도 안 받아놨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실거래 그 사이트들을 보면 확정일자 기준으로 이제 전월세는 이제 추정을 하는데, 이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뭐 호객노노나 아실이나 전세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매당할 거를 예측을 하고 어떻게 보면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임차인은 경매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은 2019년 10월 24일이고요. 제일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9월 10일이기 때문에 제일 선순위죠. 결국 이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물건인데 이 인수해야 되는 금액이 미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억 5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전세가 얼마로 들어가 있는지를 알려주지 않고 있죠. 네, 알려주지 않고 있고 법원에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 경매를 진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리한 거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만약에 제 추측이 맞다면. 그러니까 경매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었다면 임차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건 임차인이고요. 본인의 전세금은 지금 현재 본인하고 집주인하고만 둘이만 알고 있겠죠. 네,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아주 빠삭한 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제가 왜 어떻게 보면 이거를 아예 노리고 전셋집을 얻었나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에도 굉장히 많은 대부와 이런 것들을 활용하셨던 분이에요. 활용하셨던 분이어가지고, 물론 뭐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냥 등기부를 다 말소해준다는 조건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너무 과대로 이분을 평가한 걸 수도 있겠지만,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그리고 법원에서 신고를 하라고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매가 진행될 거를 미리 예측하고 전입을 했을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기본적인 내용은 현재 이렇고요. 이 전 땡땡씨의 보증금이 미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현재 얼마를 인수해야 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3회 유찰이 되어 6억 5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면 파크타운 롯데 아파트고요. 네. 순회동에 있는 아파트고, 뭐 순회역에서 그렇게 가깝지는 않은 아파트지만 뭐 워낙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은 아파트고, 그냥 딱 봐도 생활하기가 너무 편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죠. 심지어 이 아파트는 놀라운 게 현재 그 연초에 이제 무너졌던 아파트 시세를 거의 전고점을 다 회복을 했어요. 예, 그 정도로 실거주에 대한 수요가 빠방하게 받쳐주는 아파트고, 현재 마지막 실거래가는 저희 평형은 18억에 7월 달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133동이고요. 타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타입이고 무려 50평에 해당하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실거래가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최고점이 아니에요. 19억 5천이 아니라 지금 한참 조정을 받고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현 시점에서 18억에 실거래대가 가격이 이루어진 아파트가 현재 6억 5천이다.
예, 누구든 다 눈 뻘개서 지금 이 아파트를 관심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과연 얼마일까? 이 당시에 2019년 10월 달에 전세가가 얼마일까를 한번 찾아를 봤어요. 네. 그래서 현재 50평 셀렉을 했고 현재 2019년 10월 달에 한 건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133동 14층이고요. 8억 5천에 전세가 이루어졌고 2019년 10월 달에 19층이 전세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월세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전세 실거래가가 등록이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안 받았죠. 네,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데이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걸 노리고 전입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추정을 하는 가장 큰 근거이기도 해요. 어찌됐든, 전세가 최고 많이 받았을 때, 2달 뒤에 10억에 거래가 됐다. 10억에 거래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전세가 10억에 거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전세가 10억에 거래가 됐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러면 호가가 얼마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3동. 네. 133동이나 나머지 동이나 뭐 똑같으니까 112동도 있네요. 112동. 112동이나 133동. 네, 똑같다고 보니까 지금 현재 18억 5천부터 시작이 되네요. 마지막 실거래가가 18억이었고 지금 호가로는 약 5천만 원 상승되어 있는 18억 5천에 실거래가 호가가 나와 있고 전세는 9억 8천에 나와 있다. 그러면 이분이 가짜이면 가장 좋겠죠? 가짜이면 가장 좋겠는데 가짜의 확률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보면은 이분이 10월 24일 날 전입을 했죠. 근데 10월 24일 날 다 해지가 된 걸, 근저당들이 해지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이제 이 아파트에 전입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세금을 받아서 결국에는 다 해지를 시켰다라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분이 어떻게 보면 경매를 노리고 이 집이 경매가 나올 거를 노리고 전입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제가 생각을 한 게, 이 근저당들의 퀄리티를 한번 보십시오. 주식회사 땡땡땡 대부, 주식회사 땡땡땡 대부, 주식회사 땡땡땡 대부. 자, 이번에 이분이 전셋집을 구할 때 상황을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자는 거죠. 이분이 이제 부동산에 갑니다. 전세에 있나요? 네, 전세가 있는데 조금 복잡한 물건이 있어요 라고 설명을 받았겠죠. 그래서 어떤 물건인가요? 했더니 등기부를 떼어줍니다. 등기부를 떼어주니까 1순위는 국민은행이었어요. 3번 근저당이 국민은행이었는데 이 나머지 15, 14, 15, 16, 17, 17번이 전부 다 대부가 잡아놓은 권리관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세입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물론 부동산에서 이거 다 말소시켜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겠지만은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집을 택하기가 쉬울까요? 여러분들 그 집주인이 매번 대부를 쓰고 물론 뭐 엄청나게 저렴하거나 이랬을 때는 전세를 들어가겠지만 이런 집을 전셋집으로 흔쾌히 선택할 확률이 높을까요?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놀라운 점은 이분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입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제 생각에는 이건 제 100% 그냥 뇌피셜이고 추측입니다. 이런 집이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집주인이 굉장히 대부를 많이 활용하는 사람이더라. 그전에도 대부들이 엄청 많아요. 이런 화려한 대부의 기록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하면 다시 경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진짜 경매가 시작됐을 때 법원에 어떠한 권리관계도 신청하지 않았을 거라고 좀 추측을 해봅니다. 어찌됐든 이분이 이제 2019년 10월 24일 전입을 하면서 이제 그 근저당권하고 전세권을 다 말소를 합니다. 그 얘긴즉슨 이분이 가상 임차인, 위장 임차인일 확률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경매를 너무 잘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말소를 한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를 한번 제가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네, 왼쪽이 이제 채권 최고액이고, 이거를 그냥 제 나름, 첫 번째 국민은행은 120%를 잡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 업체들은 130%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금액을 합쳐보면, 6억 5천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소를 하면서, 전 땡땡씨는 여기에 입주를 했죠. 네,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장 임차인의 확률은 굉장히 적고 6억 5천의 금액을 말소를 하면서 전세입자가 현재 들어와 있고, 이분의 예상일지는 모르겠지만 불과 8개월 뒤부터 또 땡땡땡 대부를 주인이 활용하시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모두 예측을 하고 이 집에 의도적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다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이 집을 선택한 경매 전문가가 아닌가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위장 임차인일 확률은 굉장히 적고요. 실제 임차인이고, 그러면 이 보증금을 이제 얼마로 볼 것이냐, 이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당시에 전세 최고점이 이제 10억인 거를 저희가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10억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번 회차에 입찰을 한다고 해보죠. 이번 회차에 입찰을 한다고 해보면 6억 5천에 받습니다. 6억 5천에 받아서 만약에 전세보증금이 진짜 우리가 까보니까 10억이더라. 최악의 상황일 때입니다. 10억이더라. 그러면은 16억 5천에 순례동 파크타운을 매수하게 됩니다. 왜냐면 나머지 권리들은 다 말소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16억 5천에 사면은 얼만큼 이득이냐 했을 때 현재 호가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아파트를 2억 싸게 사는 거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아파트를 1억 5천 정도 싸게 매수할 수가 있다. 근데 그 전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최악의 상황에서 전세가 10억이었을 때 우리가 물어주는 돈이 이제 10억을 더해서 빼면은 16억 5천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대부들이 막 있는 집이에요. 대부들이 막 있는 집인데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그 집을 내놨을 때 지금 그 당시에 8억 5천에 거래된 집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을 10억에 내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또 합리적으로 조금 10억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될 수가 있죠. 예.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 전 땡땡씨가 얼마에 보증금을 걸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최악을 가정을 했을 때 10억이라고 했어도 지금 약 1억 5천에서 2억 사이에 안전마진을 보이고 분당의 아파트를 전입할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최악인 상황에서 10억이라고 예정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 전 땡땡 씨가 진짜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위장 인차인의 확률은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적어요. 다 말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아는 지인이거나 이랬을 확률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인과 어떻게 보면 전세 계약은 4인과 4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뭐 15억의 계약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입출금 내역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하면은 여전히 손실을 볼 확률은 굉장히 크다. 그러면 이 보증금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가장 편한 방법은 이 전 땡땡 씨를 찾아가는 것이죠. 네, 이 집이 여기 살고 계실 테니까. 근데 이거는 단연컨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전 땡땡 씨를 찾아가서 괴롭혀봤자 이 전 땡땡 씨는 절대 자기의 보증금을 말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건 누구죠? 바로 전 땡땡 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6억 5천이다. 6억 5천인데 이 전 땡땡 씨가 입찰을 해요. 만약에 입찰을 해서 이 자기 가진 보증금 그 전세 계약한 그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 이하다 하면은 자기는 전세 그 맨 처음 임대차 계약할 때 건 임대차 계약만으로 그 보증금만으로 이 집을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 세입자이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 전 땡땡 씨는 절대 자기의 보증금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소유자를 만나보는 게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영상에서 보니까 뭐 이 대부업체를 만나보라는데 이 대부업체는 지금 후순위죠. 후순위 대출이에요. 그래서 후순위 대출 같은 경우 물론 뭐 후순위 대출 받을 때 앞에 선순위가 얼마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땡땡 씨를 만나보는 게 어떤가. 이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이 대부를 최대한 많이 까는 게 좋잖아요. 최대한 많이 까는 게 좋은데 현재 세입자가 지금 보증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유찰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분을 만나서 그 내가 이 집을 경매를 하고 싶은데 당신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보증금을 그 대부를 까면은 좋은 게 아니냐. 근데 지금 당신이 정보를 이 임차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계속 금액이 낮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 계약서를 좀 보여주면 내가 좀 높게 쓸 수가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 땡땡 씨랑 지금 주인하고 어떠한 관계인지 모르겠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그냥 깔끔한 뭐 그냥 전세 물건이면은 그렇게 쉽게 뭐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워낙 그 전에도 이분 같은 경우 그 주인분 같은 경우에 대부를 많이 활용하셨던 분이고 그런 집에 또 전세를 들어간다? 그런 확률도 굉장히 높지도 않고, 또, 지금 이 전 땡땡 씨는 경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특수관계에 의한 임대차 계약일 수도 충분히 있겠다. 이렇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전 땡땡 씨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정보를 알려줄 확률이 없고, 왜냐면은 법원에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이 얘기인 즉슨, 어떻게 보면은 이분이 이 아파트를 잡아먹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 뇌피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노리고 심지어 들어갔을 확률까지도 저는 보기 때문에 전 땡땡 씨는 확인할 수가 없겠고 방법은 이 주인을 만나보거나 아니면 뭐 이 대부업체를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전 땡땡 씨의 보증금만 알게 되면
이거는 수익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 순회동 파크타운 무려 66% 저감된 6억 5천짜리 감정가 19억 잡혀있는 아파트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물건이죠. 재미있는 물건이고 또 재미있는 물건인 동시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뭐 15억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튀어나왔다. 낙찰받았는데 15억짜리 임대차 계약서가 튀어나왔다 이러면 꼼짝없이 또 당할 수 있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뭐 제 말만 믿고 입찰을 해서는 안 되겠고요. 결국엔 중요한 거는 그 세입자의 보증금을 어떤 방법이든 한번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한번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 큰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 단 책임은 못 드린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파트 하나 분석해 봤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댓글과 그 다음에 영상 상세란에 경매 컨설팅 관련해서 이메일 주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주사위와 함께 경매에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 경매에 처음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경매를 몇 번 해봤는데 아무래도 아직도 경매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부분 문의 주시면 제가 1대1로 또 컨설팅 도와드리기 때문에 댓글이랑 이메일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